자, 미국이 초강대국으로 평가받는 이유, 물론 뭐 정치, 외교, 군사력도 있겠지만 진짜 이유는요, 바로 달러 때문입니다. 돈이요. 그런데 이 달러가 조금 흔들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흔들린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까요? 글로벌리티 서영민 기자와 함께 이 달러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달러 지위가 흔들린다는 얘기. 서영민 기자, 이거 네.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미국의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이 얘기인데 달러가 지위를 잃을 수 있다. 과거에 영국의 파운드화가 아하. 쇠퇴할 때처럼 달러의 지배력도 잃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도전적인 환경에 놓여 있다. 지금까지 한 80년에 달하는 달러 질서 자체가 기로에 섰다는 얘기입니다. 골드만삭스요? 네. 미국의 투자은행 아니겠습니까? 네. 골드만삭스는 무슨 근거로 이렇게 달러가 흔들린다고 한 거죠? 사실 골드만삭스의 단골 주제기도 합니다. 달러 위기설은요. 2020년에도 2008년에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요. 그리고 쌍둥이 적자 얘기하면 늘 그랬습니다. 이유는 세계 경제에서 미국의 비중이 줄고 있다. 그리고 쌍둥이 적자 때문이다. 아니면 유로화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네. 금융위기 때문이다. 이유는 다양했는데 결론은 같습니다. 달러에 대한 국제사회 신뢰, 믿음이 떨어져서 결국은 달러가 그렇게 된다는 건데 이번에 이유가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지정학입니다. 러시아 달러에 대한 제재,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러시아의 외환 보유고는 분명 러시아 소유의 돈인데 근데 못 쓰게 했습니다. 달러가 무기가 된 거죠. 이걸 주요 국가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인도 전 중앙은행 총재는 경제적 대량 살상 무기라고 불렀습니다. 중국도 보고 있죠. 우리도 밑보이면 러시아처럼 된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CNN은 이런 나라들이 결제나 보유 통화를 달러 말고 다른 통화로 바꿀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달러가 무기가 될 수 있으니 달러 말고 다른 저장 수단을 찾을 수도 있다. 네. 또 다른 이유는 뭔가요? 골드만삭스는 고질적인 대외 채무 얘기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빚이 너무 많다. 구체적으로는 대외 채무 증가 속도가 GDP 증가 속도보다 너무 빠르다. 이게 1,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전쟁 빚더미에 올라앉은 영국을 떠올리게 한다는 겁니다. 당시에 영국 투자자들이 빚 많은 영국을 버리고 빚 없는 신흥 수출 강국 미국의 달러로 옮겨가면서 자연스럽게 패권이 교체됐었습니다. 빚이 너무나 많다. 네. 이것도 이유가 될 수 있겠군요. 네. 그런데 요새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미국의 말을 잘 안 듣는다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원유 증산 요구에 대해서도 좀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내놨었는데 보다 더 심각하게 원유 질서 자체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중동 오일머니는 달러입니다. 결제를 달러로만 하거든요. 네. 페트로달러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하면서 대신 미국은 중동에 무기를 제공하고 채권도 팔면서 중동에 풀린 달러를 흡수합니다. 50년 된 약속, 질서인데 이 달러 순환 구조는 달러 패권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강한 달러의 핵심. 그런데 최근에 사우디가 최대 고객인 중국을 위해서 일부 위안화 결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갑자기 위안화로도 원유 결제를 하겠다. 왜 그러는 네. 걸까요? 사우디의 왕세자 빈 살만이 지금 미국을 좀 견제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사우디의 반정부 언론인 카슈크지의 암살 배후로 빈 살만 왕세자를 지목하면서 둘의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만약에 중국 위안화 결제를 허용하면 글로벌 달러 순환의 구조가 바뀔 수도 달러의 기축동화, 지위에 변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로 네. 달러의 패권 붕괴 우려, 이게 진짜 현실적인 겁니까? 일단 당장 가까운 미래에 그럴 수 있느냐, 그 가능성은 그렇게 높은 것 같지 않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도 사우디는 때만 되면 저런다라는 식으로 큰 변화를 주지는 않을 거라고 얘기는 하긴 했거든요. 근본적으로는 달러에 경쟁자가 있느냐, 이 측면에서 위안화는 아직 경쟁자가 아닌 것 같다는 겁니다. 보자면 통화 패권 가지려면 가치 저장의 수단도 돼야 되고 금융 거래 수단도 돼야 되고 무역 통화의 수단으로도 돼야 되는데 세 측면 모두 별로입니다. 우선 세계 외환 보유고 달러가 줄었다고 해도 위안화는 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2%에 불과하고 달러 쇠퇴해도 캐나다, 호주, 그리고 우리나라 원화 같은 변방 통화가 그 빈자리를 채우지 위안화로 채우는 건 아니더라고요. 금융 통화, 외화 채권을 발행할 때 무슨 통화냐를 한번 확인해봐도 역시 위안화는 1%대에 불과합니다. 결제 통화 비율은 미국이 조금 낮긴 하지만 2%대인 위안화 때문인 게 아니고 유로화가 많이 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달러 인덱스 흐름을 봐도 약세는커녕
계속 강세입니다. 100선도 넘었는데 다른 통화들 전반적으로 대비한 달러 가치는 러시아의 침공 이후에 더 높아졌다. 대체 불가라는 겁니다. 다만 IMF 수석 부총재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작은 규모의 분열, 그러니까 경제 불록이 나뉘는 일은 일어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다시 골드만삭스 분석으로 돌아가면 달러 패권은 무역 불균형과 적자, 대외 채무, 또 그로 인한 인플레이션 관리 같은 당면한 과제를 미국이 어떻게 해결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뭐 디지털 통화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결국 달러 지위는 미국하기에 달려 있다. 마무리는 이렇군요. 서영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